자, 현재 우리 지금 군대가 에이펙 파견을 좀 가 있어요. 에이펙 준비한다고 좀 이거 정신이 없는데, 에이펙은 아시아 태평양 정상회의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회의고요. 이번에 시진핑도 온다는 얘기가 있고 또람프도 온다는 얘기가 있고, 아무튼 상당히 국제적인 엄청난 대형 행사입니다. 전국이란다. 전 세계에 영향력 있는 그런 수장들이 오는 그런 엄청난 행사인데, 자, 이번에 이거 행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에이펙 준비에 시동이 걸린 건 7월 20일 사단장님 방문이 시작되었고요. 당시에 사단 참모들 여단 대대 간부들이 수행하면서 군 작전 지원 본부와 휴게실, 본부 상황실 구성관, 그 사람들이 있을 작전사 부사령관님, 작전사 작직계 처장님 쉬시고 대기하고 접견할 장소 구성을 위한 지시사항 및 지침을 확인했고요. 작전 지원본부 평소 예비군 훈련 시 예비군들의 식당을 휴게실은 예비군 훈련 시 교육 상황실로 운영되는 건물이었고요. 없던 인프라를 구성하다 보니까 많은 장비 및 비품들이 소요가 있는데, 예산을 확보할 테니까 좀 기려해라. 필요한 대로 일단 소요를 제기해라. 그래서 소요를 제기했는데, 그런데 한 달 반이 조금 지났단 말이에요. 기존 비디오 월에서 TV 스크린 연결로 형태를 변경하고 의자, 책상, 의자 20세트 새 비품들을 설치를 하고, 냉온풍기 및 정수기 설치는 예산 반영이 안 됐고요. 기간 중 체계 접속을 위한 광 케이블 설치 2천만 원, 행사 끝나면 수거 및 폐기하고요. 그 여성 편의 시설은 예산이 없어가지고 다른 부대에서 쓰다가 남은 컨테이너 하나 가져다 놓고요. 내 외부 수리, 바닥, 세변 시설, 변기 소요가 있으며 배관 설치 및 에어컨 설치 필요가 하나 아직 손도 못 대고 있고, 휴게실 구성 예산 편성이 안 돼가지고 해체된 부대에서 확보된 책상, 소파, 침대, 옷장 등을 가져와서 내부를 이렇게 억지로 구성을 하고, 내부 벽지에 파손이 있어가지고 실내 페인트 사가지고 도색하고 청소하고, 휴게실에서 상황실간 어둡다고 여단에서 가지고 온 투광등 4개 설치하고, 역내 헬기 패드에 유도등 4개 다 교체하고, 예산이 없어서 미조치 중이고요. 행사 전 유병소 무인화를 위해서 초소 신설, 마찬가지로 어디서 주워온 초소형 컨테이너 수리하고 바닥 콘크리트 작업해서 설치하고 있고요. 당연히 예산 없고요. 무인화 사업 설계 비용은 반영되지 않아서 부대 자체가 알아서 하고 있고요. 자, 부대 규모는 간부 20명, 병사 45명 중에 10% 규모의 출타자, 10% 규모의 특수근무자, 주둔지 경계인원 제외하면 평균 용사는 15명 수준에서 간부들도 한 10명 되겠죠. 이 인원들이 15,000평의 주둔지, 예초에 역내 자동화 사격장 관리도 함께 수행하고 있고요. 경찰은 이번에 행사장 근처에 구성한다고 예산을 6억을 넘게 받았다고 하는데, 투입되는 진지별 30여 개, 캐노피 2동 설치해야 되고, 작전 투입관 인원들 3단 진압봉에 바디캠을 구비하라고 하는데, 이 예산이 배정이 안 돼가지고 여단에서 모아둔 경력금, 지휘관들 경력금 같은 거 빼다가 구매하고, 나중에 작전사에서 무슨 예산 내린다는데 모르겠다. 지금 대대는 주둔지 정비 작업할 때마다 필요한 것들 사서 처리 중인데 돈이 없어서 이것저것 끌어다 쓰고 업체에다가 외상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다. 야, 이러니까 타령하는 거지. 이러니까 간부들이 열받아가지고 안 좋은 선택하는 거 아니야? 아니, 좀 우리 군대는 시킬 거면 돈이라도 주던가. 아니, 우리 군대 간부들이 무슨 북한입니까? 거의 북한이야, 북한. 이 정도면 북계군이지, 북계군. 아니, 고조 우리의 전투력으로나마 부대에 있는 것들을 할당하고 자력갱생으로 부대 휴게실 및 에이펙을 지원한다. 알겠네? 그래가지고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 군대가 이게 문제입니다. 없으면 사실 안 해야 되거든요. 없으면 없습니다, 안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니네 왜 안 해?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 주세요 라고 경찰들은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 직원들이니까 돈을 줘야 하죠. 외상하라고요? 근데 군인들은 예, 알겠습니다, 알아서 해. 혁명과 완수를 해야지. 사장님, 저희 나중에 돈 드릴 테니까 이거 좀 주시면 안 돼? 페인트 좀 빌려 주시면 안 돼요? 김상사, 저번에 외상값도 아직 안 줬잖아. 곧 드리겠습니다. M&A 마사지 선배님 어서 오시고요. 곧 드리겠습니다. 하하, 참. 나중에 제가 고철 판돈으로 드릴게요. 사장님, 도와주세요. 알았어. 저번에 외상값도 안 줬는데 다음에 꼭 줘야 돼. 김상사 전출 가는 거 아니지? 전역한다는 거 아니지?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든 만들어내니까 우리 군인들이 사실은 이거를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 그리고 외상 줄 때 좀 웃돈 받아도 모를 거 아니야. 외상 준다고 하니까 비싸게 살 수도 있어. 진짜 이건 문제가 있어. 우리가 사실 하면 안 되는데 하니까 문제야. 안 되면 되게 하니까. 그래야 인정받으니까. 그래야 그 부하는 최고니까. 그래야 불비한 여건 속에서도 네가 성공시켰으니까. 우리가 이 북한하고 비슷해요. 한마음 한뜻이야. 혁명가와 완수라는 말로 군인들을 괴롭히는데 잘못된 거죠.
예산이 없으면 사실 안 해야 되고 지휘관부터가 예산이 없으면 초전 여단장급이나 사단장이 야 예산은 니네 있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물어보고 없으면 재정참모, 재정장교 아니면은 자기가 높은 군단이나 사령 지작사나 이작전사에 연락을 해서 예산이 없습니다. 에이펙 관련해서 예산 좀 주십시오. 아니면 에이펙 준비하는 정부 기관에 이야기해서 구성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얘기하던가. 돈을 안 주는 이유는 뭐야? 필요 없으니까 안 주겠죠. 필요 없으면 하지 말던가. 필요 없는 부분은 아예 하지 말던가. 지원을 하라고 했으면 지원 나오는 거에 대한 시설물을 준비하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 군인들이 언제까지 자력갱생으로 이렇게 마련합니까? 근데 재정참모들이 돈이 있는데도 안 주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돈이 안 내려오니까 그 돈을 내려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받아내야죠. 예산을 받아줘야죠. 예산을 받아서 알려줘야죠. 아, 참 이게 진짜 우리 군대가 문제예요, 문제. 일을 시키려면 뭐 만들어주고 시스템이라도 만들어주고 일을 시켜야지. 아무튼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그 해당 부대에 근무하고 있는 분이 연락을 주신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바라보면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 옆에 있는 부대분이 저한테 제보해 주신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맞나? 싶어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제보해 주신 겁니다. 에이펙 성공적으로 우리가 행사를 진행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군인들이 파견을 가는 게 맞습니다. 파견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파견을 갔으면 그들에게 출장비나 그들에 대한 숙소비나 그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보관이 있어야죠. 그것도 없이 그냥 악으로 깡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그건 잘못된 게 맞죠. 잘못된 게 맞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 선배님께서 베트남 사업하시는 우리 MOE 마사지 선배님께서 개인적으로 우리 또 아이들 좀 챙겨주라고 또 용돈을 좀 보내주셨습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슈퍼챗 대신 후원하신다고 또 이렇게 후원해 주셨습니다. 슈퍼챗 대신도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선배님들 가끔 계세요. 아무튼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자, 다음 내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정말 제가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외국군 없이 자주국방 못한다 굴종적 사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일단 이거에 대한 뉴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또 이재명 지지하시는 여러분들이 열혈 지지자분들 지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MBC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TV조선으로 보여주면 지랄할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를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인구 문제는 심각하고 당장의 병력 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비 병력 절대 숫자의 비교만으로 우리의 국방력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감지 판단 조준 사격이 자유로운 AI 전투 로봇, 자율 드론, 초정밀 공격 방어 미사일 체계를 구비한 50명이면 수천, 수만의 적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며 징병 병력에 의존하는 인해 전술식 과거형 군대가 아니라 유무인 복합 체계로 무장한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의 군사력 차이에 대해서는 국군은 북한에 비해 상비군 숫자는 적지만 군 복무를 마치고 지금도 훈련 중이며 즉시 전투에 투입 가능한 예비 병력이 260만 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1년 국방비가 북한 국가 총생산의 약 1.4배이고 세계 군사력 5위를 자랑하며 경제력에서 북한의 수십 배에 이르고 인구는 2배가 넘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이런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에서 외국 군대 없으면 국방을 못한다는 식의 인식을 질타한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고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인류가 역사상 가장 긴 평화와 공존의 시기를 지나 저성장과 양극화 속에 대결과 대규모 무력 충돌을 향해 가고 있다면서 강력한 자율적 자주국방이 현 시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이유라며 국민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완전한 자주국방 태세를 신속히 갖춰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외국 군대 자,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없으면 자주국방이 인구 문제는 심각하고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올린 글을 좀 보도록 할게요. 페이스북은 MBC에서 올린 겁니다. MBC는 믿잖아요, 그죠?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인구 문제는 심각하고 병력 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상비 병력이 절대 숫자만으로 국방력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우리는 K9과 K2, K1 전차를 100% 운영할 수 있는 병력이 없습니다. 없고요. 대한민국의 지금 예비군 훈련 체계가 내가 주특기로 했던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집 근처 가까운 데 가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예요. 본인이 주특기로 했던 것을 현역으로 다시 복귀를 해서 그 부대에서 그 장비로 예비군을 했으면 그나마 나을 텐데 운전병 했던 친구들이 운전병으로 예비군으로 근무하고 조종수 인원들이 조종수로 예비군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비군도 지금 잘못돼 있죠. 상당히 문제입니다. 예비군 제도도 문제가 있어요.
병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다. 근데 병력이 부족한데 왜 현역 군인들이 병력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자, 그럼 상비 병력의 절대 숫자 비교만으로 국방력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는 왜 지금도 사람 때문에 고생을 하고 미군들은 왜 병력을 줄이지 않을까요? 미군들은 지금도 사람을 계속 모집하고 모병관들이 되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미군들은 우리보다 한 30년 앞서 있어요. 국방력이. 여러분들. 미군이 이라크 전에 썼던 장비 수준이 우리가 워리어 플랫폼이 그거보다 떨어집니다. 미군들이 이라크 전 20년 전에 썼던 장비들이 우리가 지금도 그걸 못 따라가요. 우리는 미군들이 70년대 썼던 월남전보다 조금 나은 수준입니다. 이제야 전 병력이 방탄복을 지급받았고요. 그게 끝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미국의 월남전 수준에 이제 월남전 수준까지 온 거예요. 미군이 월남전 때 방탄복을 입었으니까. 우리는 따지고 보면 50년이 뒤쳐져 있어요. 개개인으로 치면. 근데 심지어 월남전 때보다 전투력이 떨어지죠. 왜냐면 월남전 때 경험했던 우리 군인들은 중대급으로 전진하면서 사격을 해봤는데, 지금의 대한민국의 저도 그렇고 민주당의 김병주도 그렇고 민주당의 지금 뭐 국방부 차관도 그렇고 대놓고 한번 물어봅시다. 너가 중대병력을 이끌고 저 건물을 점령할 수 있는 보관이 있냐고. 너 CQB라고 불리는 뭐 CQB 이제 개인 전투 활동으로 너가 병력들 교육시켜서 저 건물 점령할 수 있어? 문도 못 열어요. 문 앞에서 한 절반이 뒤질 겁니다. 지금 미안하지만 우리 장교들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저도 그렇고요. 공병이지만 실물 지뢰를 한 번도 심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되게 오만한 건데, 우리 군대가 가지고 있는 국방력이라고 불리는 세계 5위라고 불리는 그런 허수 때문에, 그럼 우리가 뭐 워리어 플랫폼이니 뭐 하나가 K9을 만들고 무기를 잘 만들고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나게 강력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군대를 제대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판타지예요. 마치 음식을 먹어보지 않고 저 음식이 엄청 맛있다고 판타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음식의 모양만 보고. 근데 그 음식을 먹었는데 음식이 안에 썩어가지고 곰팡이가 쓸어있는데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음식은 썩었고 그거는 먹을 수 없는 음식이거든요. 팔 수 없는 음식인데 우리는 지휘관들이 그걸 잘 숨겨서 잘 포장해서 마치 판매할 수 있는 상품처럼 하지만, 실제로 네가 팔아봐, 네 자식한테 먹여봐 라고 했을 때 아무도 먹일 수 있을 수 없는 그런 음식과 같은 그런 우리 군대입니다. 우리 지휘관들한테 너 북한으로 쳐들어가봐 라고 했을 때 못합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냐? 병력들, 운전병들, 전차병들 데리고 그만큼의 거리를 우리가 이동해 봤습니까? 야간에 불 끄고 야시장비로 이동해 봤어요? 은밀하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 국방력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돈이나 이런 자원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실제로 훈련의 수준은 월남전보다 떨어져요. 상당히 약해요. 나약하고 전술적으로도 우리 개개인마다 그게 안 되어 있어요. 안타깝지만. 말로는 워게임이나 게임기 돌려가지고 UFS 연습 같은 데는 막 김정은 추격하고 죽이고 막 그런 얘기 하지만, 실제로는 판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되게 망상이에요. 마치 UFC 소설을 쓴 소설 작가가 내가 일반 사람이랑 맞짱을 뜨면 내가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격투기 선수는 싸워서 이길 수 있지. 내가 UFC 소설을 쓰는 놈인데, 내가 UFC 소설만 전국 전 세계 5위인데 내가 한국 프로파이터 정도는 이길 수 있지. 실제로 연습도 안 해보고 실제로 운동도 잘 안 하는 놈이, 실제로 스파링을 안 해봤고 실제로 혼자서 연습하던 놈이 UFC에 대한 관심이 많고 UFC에 대한 그런 정보력이 많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말 한마디로 개소리인 거예요. 개소리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군대 수준은 그거밖에 안 돼요. 안타깝지만. 자, 그래서 일단 그거를 되게 망각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가 아니라 유무인 복합체계로 무장한 유능하고 스마트한 군대를 만들어낸다고 하셨는데, 유무인 체계도 사람이 하는 겁니다. 유무인 체계도 병력이 필요해요. 유무인 체계도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냥 AI한테 북한 공격해 그러면 AI가 띠릿띠릿 김정은 추격하겠습니다 띠릿띠릿 하면서 김정은 막 드론을 100개 띄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마저도 사람이 조종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그런 인력을 키워야 되고 그런 인력이 필요해요. 그럴 거면은 군대가 저 정도 돌아갈 거면 대한민국 국가 경제도 사람이 필요 없죠. 무인으로 공장 돌리고. 말이 그렇지 않아? 군대가 저 정도인데 그러면 기아자동차에 뭐하러 고용한대? 기계 돌리지? 삼성전자 뭐하러 고용한대? 기계 돌리지? 회사 뭐하러 사람을 고용한대? 이건 역으로 따지고 뭐 고용이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일자리 어떻게 한대? 월급은 어떻게 한대? 고용은 누가 할 건데? 역으로 생각해봐. 군대가 이 정도면은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는 집단인데 과연 사람을 쓸까요? 이게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소리거든요. 앞뒤가? 그러면 기업한테 앞으로 니네 사람 모집하지 말고 4.5일제 좋다 이거야.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젊은 세대들은 취업이 안 되는 거네. 늙은 사람들은 이제 필요 없어지는 거고 다 기계로 대체하면 되잖아. 과거에 이제 회사들도 인해전술식 회사 운영이 아니라 유무인 복합체계로 유능하고 스마트한 제품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감시, 판단, 조주 사격이 자유로운 AI 전투 로봇, 무장 자율 드론. 그러니까 미래에는 이렇게 필요하겠죠. 우리가 만들어낸다면. 근데 이것들이 이 50명이 100명이 아니라 수만의 적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 적은 AI 전투 로봇, 무장 드론이 없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하는 적이 원시인이 아니야. 우가 하는 원시인을 상대하는 말이 되지만 우리 50명이 상대하는 적도 상대방도 50명이라는 거야. 야, 우리가 발전할 동안 북한은 발전 안 하냐? 러시아, 중국한테 지원 안 받아? 우리는 50명으로 스마트하게 싸우고 북한은 다시 걸뱅이처럼 좀비들이 나와 싸워? 소리 들리면 고개 돌리고 막 이렇게 바보같이 싸워? 오히려 지금 북한은 러시아한테 무기 받고 전쟁에 경험하면서 우리보다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의 적도 50명이 싸운다고 수만의 적을 막는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만 발전하냐고. 우리가 외계인이랑 싸워요? 우리가 동물이랑 싸워요? 우리가 발전하는 만큼 상대방도 발전해요. 근데 내가 잘못 이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하면 상대방도 발전한다니까. 우리가 50명이면 걔네도 50명이야. 그 50명의 규모가 커지는 거겠지. 유무인이니까 사람이 필요 안 한 게 아니라 그럼 그 50명을 죽이려고 그 50명이 공격을 하겠지. 맞잖아요. 상대방은 바보 촌추냐고. 심지어 상대방은 핵이라는 무기가 있는데 우리가 원신이랑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어떡하라 하긴 반박하고 있잖아. 이 씨발놈 새끼야. 들어봐. 자, 국군은 북한에 비해 상비군 숫자는 적지만 군복무를 마치고 지금도 훈련 중이며, 그러니까 그 훈련이 어떻게 되는지 아냐고. 예비군 훈련을 가봤어야 알지. 예비군 훈련이 개판이에요. 자, 여러분 예비군 훈련하면서 내가 북한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비군 훈련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총 다 걸어놓고 자 앉으세요, 쏘세요. 방아쇠만 당기면 돼요. 총을 잘 쏘든 못 쏘든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냥 시킬 때 예예 해도 되고, 그냥 저 하기 싫어요 그러면 안 시킵니다. 가가지고 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사격 안 할래요. 예 김상호님 쉬세요 해요. 예비군 훈련 대충 하자고 하면 대충 할 수 있어요. 예비군 훈련 받고 여러분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 예비군 훈련 가면 하루 쉬는 날인 거고,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존나 우리나라 욕하는 날이에요. 그날은 씨발 주는 것도 없으면서 예비군 훈련 시킨다고. 예비군 훈련도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아요. 숫자만으로 우리 국방력을 걱정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군들이 그러면 왜 숫자를 안 줄입니까? 더 늘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경제력, 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을 키우고 국방비를 늘리고 사기 높은 스마트 강군으로 재편하여 방위 산업을 강력히 육성하고 안보 외교 강화로 다시는 침략받지 않는 나라, 의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필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러한 군사력 국방력을 가지고도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종의 국정적 사고입니다. 그게 아니라 어느 나라나 자주국방이라는 거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러시아도 북한이랑 동맹을 맺었어요. 심지어 우리보다 강력한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전을 하기 위해서 북한과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북한군이 오잖아요. 그 강력한 러시아도 북한을 쓴다고, 북한이랑 동맹을 맺었다고. 자주국방은 없다니까. 그래서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나라는 몇 없어요. 미군, 북한, 얘네들밖에 없을 거예요. 중국도 전쟁 나면 러시아 지원을 받겠죠. 이번에 만난 거 몰래 푸틴하고 시진핑하고 김정은하고 악수하잖아. 근데 우리 바로 앞에 있는 러시아, 우리 바로 앞에 있는 중국, 북한이 지들끼리 뭉치는데 왜 우리가 자주국방이라는 걸 외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주국방 할 만큼 능력이 있는 건 필요하죠. 근데 자주국방이란 지금의 메시지는 애초에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반미주의자다 맞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미국 성조기 찢어버리고 성조기 불태울 때는 그거 보라는 사람 있습니까? 그 뭐라는 사람 있어요? 지금까지 미군 성조기 찢어버리고 불태울 때는 가만히 있다가 중국기 불태우고 중국기 찢으니까 그거 잘못된 거라고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스탠스가 약간 친중, 반미, 그리고 그 전부터 약간 미군 철수 이런 거에 대한 민주당의 관심도 많았고, 민주당의 핵심 인원들이 막 반미주의자적인 경향이 있었고, 옛날에 미국 대사관을 불지른 놈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민주당에 대한 우리가 저 새끼들은 그러니까 반미주의자, 미국이 싫어하는 놈들이라는 프레임이 있잖아요. 그리고 국무총리의 친형도 반미주의자고, 그래가지고 청문회 때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외국 군대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외국 군대가 누가 있어요? 미군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 외국 군대가 뭐 있어? 유엔군 사령부가 있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외국군이라고 표현하는 건 우리한테 마치 미군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미군이 필요 없을 만큼 우리가 강력합니까? 현실을 봤을 때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 방어할 수 있어요? 사드 미사일도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 격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난 이 동북아시아 이 코딱지만한 나라가
K-팝을 외치고 반도체를 수출하고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이유는 미군이라는 보호 아래, 상위 방호 조약 아래, 그 우산 아래 우리가 지금까지 산 건 맞아요. 이거는 굴복적인 것도 아니고 굴종적인 게 아니라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모 밑에서 자랐다고 부모한테 굴종적으로 자랐다고 합니까? 그 정도예요. 우리는 정말 동네 구멍가게 껌파리 하는 놈이 정말 그 월마트 하는 그 월마트 하는 재벌을 만나서 지금 이마트 수준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마트 수준까지. 대한민국에 이마트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전 세계가 한국 모르는 거 없듯이. 근데 지금 이마트가 기울어져 가고 있죠.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도 지금 경제가 기울어져 가고 있는 건데. 자, 아무튼 이거는 그게 현실이잖아요. 현실이란 말이에요. 미군이 이유가 있으니까 대한민국에 있지. 그것도 맞는 말이죠. 서로 상호 이해가 맞으니까 미군이 주둔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미국으로서 손해를 본 게 있어요? 우리는 미국의 무기 체계를 베껴서 갈 수 있고 미국 무기도 아무나 못 사요. 동맹국들만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 무기는 아무한테 파는 게 아닙니다. 그걸 구매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경쟁력이에요. 여러분들 세계 최고의 헬기가 뭡니까? 아파치 이후에 헬기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아파치 이후에 헬기가 의미 없어서 안 만들었어요. 아파치가 너무 좋아서.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 의미가 없어서. 그 정도의 최고의 헬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 동맹국이기 때문에. 왜? 주한미군과 같이 연합훈련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세한 걸 우리 들여다보면은 아니 미국은 우리의 대한민국의 축복이에요. 축복. 미국은 축복입니다. 사실. 근데 이거를 마치 막 미국이 우리한테 무기를 팔라 그랬고 아니 우리가 그러면 아파치 이상의 헬기를 만들 수가 있냐고.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수출을 했겠지. 수리오는 저 공격 헬기가 아니에요. 수리오는 그건 봉고차예요. 봉고차에 그 총기를 넣은 거예요. 자, 씩씩님 전화 한 통 하겠습니다. 전화 가능합니까? 전화 가능합니까? 팩트로 얘기합시다. 씩씩님 이거는 좌파 우파가 아니라 상식이에요. 전화합시다 저랑. 씩씩님 전화 가능합니까? 쫄리면 뒤지시든가. 쫄리면 뒤집니까 안 뒤집니까? 확실히 말하세요 빨리 지금. 이건 좌파 우파의 개념이 아니에요. 상식이에요. 지금 군인들을 여러분들 100명, 200명한테 물어보세요. 제 말이 틀린가? 현역 군인들은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뭐 말같지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자, 그다음에 뭐 틀린 말은 아닌데 틀린 말은 아니죠. 사실은 국방비 늘리고 이렇게 가면 좋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지금 우리 군인 젊은이들이 군대 가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생짜배기 젊은 친구들이 전쟁 국가라는 이유만으로 젊은이들이 청춘을 바쳐가면서 군에 의무복무하는 게 맞아요? 아니죠. 제 말이 틀린 건 아니죠. 여러분 20대 젊은이들이 자신의 젊음을 바쳐가면서 여자들은 군대 안 가는데 남자애들이 억지로 군대 끌려가는 거 이게 올바른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아이언맨을 배치할 겁니다. 아이언맨이랑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아스가르드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토르를 우리나라로 영입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언맨을 한 10기 정도 GOP에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DNA 조작을 해서 헐크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헐크를 한 20명 정도 양산을 해서 캡틴 코리아 혈청을 만들어서 인체 실험을 해서 엄청 강력한 군인들 딱 50명을 만들어서 우리 군대를 지켜낼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실 거예요? 저 병신 새끼 저 영화를 많이 봤나 보네? 딱 그 수준이에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영화를 많이 보신 것 같은데 무슨 영화를 본 거지 저 영화가? 반미주의자가 만든 영화를 봤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거라고. 아 터미네이터 쓰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인 걸 떠나서 이거 좌파 우파 그걸 떠나서 그냥 말은 맞지. 비전으로 봤을 때 저거는 맞는 말이지. 비전으로 봤을 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무기 체계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국방비를 늘려서 우리가 독립적인 군대가 돼야 되고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전 세계에서 자주국방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요. 우리가 그만큼 가지려면 당장 여러분들이 지금 내는 세금에 여러분들이 버는 월급의 절반 이상은 세금으로 내셔야 돼요. 내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 군대가 무기도 구해오고 용병도 쓸 거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자주국방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손들어 매기해 보세요. 나라를 파는 게 아니죠. 그들의 도움을 얻는 거죠. 왜 파는 거라 생각해요? 신승민님은 부모님한테 팔렸습니까? 왜 우리가 팔아요? 그들을 이용해야지. 왜 팝니까? 이용해야죠. 미국을 이용해서 미국을 잘 꼬드겨서 그들의 무기체계도 베껴오고 그들의 보호 아래 우리가 줄 거 조금씩 주면서 살살 달래가면서 우리 옆에 두면서 든든한 보디가드로 데리고 있어야죠. 그래야 우리 목소리도 커지죠. 미국이랑 동맹이라는 그런 어드밴티지 때문에. 트럼프 형 왜 그래? 아 그래 관세 관련된 거는 우리가 튕겨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에서 우리 주장을 얘기할 수 있지만
한미 동맹, 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미군에 대해서 저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잘못된 거지. 관세 협상이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트럼프와 맞다이 뜨는 건 내가 이해를 하겠어. 그런 것까지는 내가 정치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외교적으로 굴복하는 건 잘못된 거지만, 우리가 지금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는 마치 우리 주한미군이 필요 없다는 식, 나중에 주한미군이 없는 군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식의 에너지를 보이잖아요. 그런 것을 비추니까 벌써 국민의힘에서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거냐, 바로 프레임 씌워버리잖아. 그럼 이정의 프레임에 갇히는 거라니까. 우러 전쟁 보셈 키읔 우크라이나에 미군 주둔했으면 저 꼴 났겠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저도 그래요. 저도 자주국방 했으면 좋겠어요. 자주국방 할 만큼 우리 군대가 강력했으면 좋겠어. 우리 군대 장군들이 김병주면 뭐면 그 인간들한테 너 병력들 데리고 전진하면서 사격 한번 해봐, 너 거기 점령 한번 해봐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군대가 그래요. 우리 군대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미군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긴다고 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돈으로 판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미군한테는 돈으로 못 사요? 주한미군이 돈으로 산 평화일 수도 있잖아요. 그 방위비를 인상해 주더라도 우리가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논리라면?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그 비싼 평화, 돈으로 주고 산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라는 거는 북한에 퍼주겠다라는 거예요? 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논리가 이해가 안 돼요. 비싼 평화라는 말이 이런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거는 가치 있는 비싼 평화입니다. 미군들을 여러분들이 옆에 지켜보지 않으면 이 미군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르실 거예요. 미군은 우리가 생각한 거 그 이상으로 강력합니다. 우리랑 비교가 안 돼요. 뭐 K 국방, 뭐 K9, 그래 K9은 좋은데 K9 오케이. K9 오케이고, 장비 면에서는 우리가 좋은 것도 있긴 한데, 미군들이 가지고 있는 전쟁 경험치적이나 미군이 가지고 있는 개인 장비류는 우리랑 비교가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자주국방, 마치 우리가 굴복적인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잖아요. 우리 군인들이 뭐 똥별 이미지를, 똥별이라는 과한 이미지 표현을 쓰면서 인구 문제는 국방비를 어떻게 이렇게 많이 쓴 나라에서 외국군대 없으면 군대 못하냐,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 그 노무현 대통령 이런 말 했잖아요. 뭐하노 이기 하면서 막 미국 뭐 형님한테. 그래, 그것도 맞는 말이야. 내가 노무현 대통령 연설을 틀리게 생각하지 않아. 왜냐,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말씀은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미군의 그늘 아래서 발전을 못한 게 맞아요. 사실이에요. 목쉬어요. 물 드시고 진행하세요. 근데 우리가 자주국방할 수 있도록 군대 강력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훈련이나 방법 모든 걸 다 개혁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한미동맹으로 튼튼하게 지켜주고 있지, 만약에 미국과 동맹이 헤어졌을 때, 우리가 홀로 남았을 때 우리가 강력한 국방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우리가 강력한 군이 돼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마치 지금 미국군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메시지는, 이것은 글쎄요, 이재명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빨갱이라고 그러고 이재명이 주한미군 철수한다라는 프레임을 딱 씌우겠죠. 그러면은 더 양극화가 심해질 거예요. 정치적 양극화가. 이거는 더 정치적 양극화를 심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정치적 양극화 된다며 이걸 더 심각하게 만드는 발언이라니까. 또 편이 나뉘잖아.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은 그래, 뭐 국방비를 많았는데 외국군한테 어떻게 기지를 하냐. 그러면 또 반대쪽에서는 야, 주한미군 철수시키려고 하는 거냐, 미친놈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거고. 그러면 성조기를 드는 어르신들한테 성조기를 드는 더 큰 명분을 주는 거잖아요. 이재명이 더 양극화를 시킨다니까. 봐봐, 양극화 시키는 발언을 하고 있잖아. 본인 스스로가 미군한테 10조 원을 줘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여기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10조 원을 줘야 된다라는, 줘도 괜찮다라는 워딩이 있습니까? 제가 그런 워딩을 했어요? 그런 건 협상으로 우리가 개선을 해야죠. 그럼 우리 협상으로 개선을 해야죠. 근데 이거는 지금 더 양극화를 만드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더 양극화를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럼 태극기 성조기 든 할머니들이, 어르신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더 열렬히 이야기하겠지. 대통령이 지금 자꾸 반을 가르는 거라니까. 이재명 대통령 50% 못 넘었어요, 득표율.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 대한민국 절반밖에 안 돼요. 계속 반으로 가르고 있잖아요. 더 본인이 더 깊게. 이건 지도자로서 할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이런 워딩을 오해를 만들고 반미주의자라는 프레임에 갇히게 되고, 주한미군 철수라는, 미군 주둔은 전쟁 억제력을 갖고 핵무기를 가진 만큼 동등한 억제력을 내는데. 자, 아무튼 그러한 교토리 패밀리 통화 한번 할까요? 교토리 패밀리 통화 한번 할까요? 어떤 부분에서 지금 저는 방위비 인상 얘기도 입부터 뻥끗 안 했는데 통화 한번 할까요? 자신 있으면 저랑 통화 한번 합시다. 통화 한번 할까요? 그러니까 통화할 거예요? 자, 아무튼 통화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있는 와중에 또 똥을 싸는 이야기가 나왔죠. 가서 단지 복역을 죄송합니다. 복역은 뭐죠? 복무를 하는 시간 동안 자기가 오히려 사회에서 군대에 가서
단지 복역을 죄송합니다. 복역은 복무를 하는 시간 동안 자기가 오히려 사회에서 군대에 가서 단지 복역을 자, 복역이라는 거는 복역은 죄수들이 교도소에서 하는 걸 복역이라고 합니다. 복무는 이제 군인들이 복무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저렇게 웃을 일이 아니죠. 복역이라고 얘기했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말실수 죄송합니다라고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이야기하고 정말 죄송하다고 이야기하고 제가 순간 언어를 잘못 생각했다. 현역으로 복무하시는 군인 여러분들 정말 말실수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정중하게 사과하고 말을 해도 이어가도 다행인 건데 실실 쪼개면서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상당히 지금 인터넷 SNS에서 많이 돌고 있습니다. 자, 아까 나왔던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한미 동맹을 흐트리는 그런 생각이 드는 워딩과 이런 대변인이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서 하는 거.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만약에 이게 여성을 비하하는 워딩이었다면 만약에 여성을 비하하는 워딩이 들어갔다면 저렇게 실실 쪼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복역이라고 실수하고 실실 쪼개는데도 지금 아무도 뭐라 안 하잖아요. 아무도 민주당 쪽에서 뭐라 안 하잖아요. 지금 이거 즉 보수라고 하는 쪽에서만 지금 미친년이라고 다들 욕하는데 민주당 쪽에서 지금 들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들이 군대에 갔는데 저 여자가 당신들 아들을 교도소 간 것처럼 복역하고 있대요. 근데 실실 쪼개고 있어요. 여러분들 화 안 나죠? 민주당 지지자니까 화 안 나죠? 이 문제인 거예요. 저 사실은 대변인이 저렇게 실실 쪼개서 끝낼 일이 아니에요. 되게 위험한 행동한 거예요. 지금 저분은 요즘 젊은 애들 얼마나 빠른데 빠르게 10시간으로 퍼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에 대해서 지금 사과문이 나왔습니까? 나왔어요? 네, 대변인님 JTBC 이승환입니다. 오늘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 또 군에 대한 얘기도 좀 하셨는데요. 최근 군에서 여러 가지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혹시 대통령께서 군인들에 대한 좀 안타까운 사고에 대한 얘기를 하셨거나 또는 좀 처우 개선이나 이런 대책들에 대해서 언급하신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군대를 기술적으로 정예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게 좀 연관돼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사실 대통령께서 공개된 자리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신 바도 사실은 있습니다. 군대에 가서 단지 복역을 죄송합니다. 복역은 복무를 하는 시간 동안 자기가 오히려 사회에서 배울 수 없었던 아주 정예화된 기술들을 배운다라거나 그리고 자, 이게 우리가 되게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분이 정말 말 실수했다고 지금 사과문이 올라왔어야 돼요. 사과문 같은 건 당연히 없고 쳐봐도 복역에 대한 사과가 관련된 거는 없습니다. 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말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중하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말 실수한 거 복역이라고 한 부분은 정말 지금 현역으로 근무하고 있는 장병 여러분들께 제가 말 실수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라고 고개 숙여서 인사를 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도 안 하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 여러분들은 참 민주당 지지하는 여러분들은 참 이 선택적 분노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국민의힘 쪽에서 했어봐요. 만약에 이게 여성을 지칭하는 만약 출산한 여성한테 애를 싸질렀죠. 죄송합니다. 그 아이를 출산했는데요. 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애를 싸질러? 난리가 날 거예요. 난리가 날 거라고요. 맞잖아요. 만약에 저희 오늘 그 육아휴직을 낸 직원이 어저께 애를 싸질러서 죄송합니다. 어제 출산을 해서요. 씨발 무슨 소리야 이거 도대체. 내가 무슨 소리를 들은 거야? 나는 솔직히 그 정도로 들리거든요. 그 정도로 기분이 나빠요. 근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이 복역, 복무 군인들 교도소 갇혀 있으니까 군인들 군대에서 갇혀 있으니까 복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하면서 실실 쪼개시는 것 같은데 저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상당히 기분 나빠요. 그러면은 말실수를 정정해야 돼요. 정정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야 되는데 우리 군인에 대한 얼마나 낮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군인들한테는 사과 안 해도 된다. 우리 군인들은 그래도 넘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쌓여서 나중에 이재명 정권이 다음에 민주당이 다시는 또 정권을 못 잡는 그런 처참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런 게 쌓이면. 자, 아무튼 여러분들 복역 잘하셨죠? 자, 출소하신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저녁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 출소라고 해야겠어요. 이거 사과 안 하는 거 봐봐. 이게 열받는 거야. 아니 실수할 수 있지. 사과는 해야지. 이게 맞아?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실수할 수 있다니까?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